배우자한테 언제 실망을 했는지, 결혼 생활이 왜 파탄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사조사라는 걸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혼을 다툰다거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 이럴 때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쯤 가사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사조사라고 하니까 뭘 조사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사조사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사조사가 뭐냐면 가사조사관이 재판부를 대신해서 당사자들 간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진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재판을 하면 원고도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고 피고도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각자 주장을 하거든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재판부가 모든 사건을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대신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사조사관님이 쓰는 보고서도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럼 가사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먼저 가사조사 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조사기일 소환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시면 되고요. 1차, 2차, 보통 3차 이내에서 조사가 끝나는데요. 1차 조사는 부부를 동시에 불러서 조사합니다. 만약에 그 가정폭력 때문에 좀 상대방을 좀 무섭다 그럼 본인이 안 나가고 변호사를 좀 대신 가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사조사라는 절차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직접 가셔야 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있다든지 심한 협박이 있었다던가 이렇게 상대방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분리진행을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사조사가 강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상대방 만나기 싫다고 출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전달 못하고 상대방 입장만 전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가급적 참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차 조사 후에 진행되는 2차, 3차 조사는 이전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만약 양육권 다툼에 대한 조사라면 가정 방문이나 아이 동반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는 보통 한 번 할 때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동안 이제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심층적으로 물어보세요. 만약에 또 양육권을 다투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이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조사가 다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돼요. 그럼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보고 판결에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가사조사를 앞둔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게 가사조사관이 대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조사라는 게 양측의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때로는 세세하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대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우선은 서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혼을 다툰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겠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언제 실망을 했는지, 결혼 생활이 왜 파탄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 기간은 얼마나 됐고, 집은 누가 구했고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자라온 가정 환경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만약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두 사람 직업이 뭔지, 직장은 어딘지, 수입은 어떻게 됐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모은 재산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만약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아이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죠. 주로 누가 양육했는지, 퇴근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지,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은 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녀 면접 조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가 조사받는다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아이를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서 뭔가 막 질문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보통은 아기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곳에서 간단한 질문들을 같이 놀면서 좀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조사관님이 아이가 있는 집을 직접 방문하시기도 해요. 그럼 집에 아이가 지낼 만한 공간이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고, 방이 몇 개고, 뭐 방문했을 때 이제 집 상태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확인을 하십니다. 잘 생각해놓고 잘 준비해놓지 않으면 조사받을 때 좀 긴장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사조사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준비 서면입니다. 저희 재연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담당 변호사님이 작성한 준비 서면 이미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들도 이미 받으셨을 거고요. 그거를 미리 좀 철저하게 숙지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쫙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딱 가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미리 예측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을 할 건지 생각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 서면이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면 안에 모든 질문과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사조사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서면을 잘 보시고 준비하셔야겠죠. 오늘 가사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사조사를 받을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